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드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2029년까지 15배 상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미 증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5월 CP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5월 FOMC 결과는 또 어땠을까요? 이번 주 슈퍼 위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증시 관련된 소식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1.53%나 오르면서 17,600을 넘어섰고 S&P 500도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섰어요.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려올 필요가 없다. 나스닥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계속 들고 갈 필요가 있겠다. 자,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올 때마다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은 미 대선이 11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그 전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미 증시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뭔가 금리 인하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수면 밑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스닥 하루 움직임을 보면 장 시작 전부터 크게 상승하며 출발을 했어요. 프리마켓 때 뭔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로 5월달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자, 예상보다 모두 낮게 나왔습니다. 중요성을 따져 보았을 때는 역시나 투자자들에게 바로 피부로 와닿는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4월달 수치가 3.4%가 나오는데 이것보다 낮은 3.3%가 나왔고 예측치보다도 하회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뿐만 아니라 전월 대비로도 이전 대비 대폭 낮아진 수치가 나왔습니다. 0.3%였는데 0.0% 그러니까 전월 대비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모두 낮게 나왔고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연준이 주목하는 지수가 바로 근원 CPI가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CPI 지수가 되겠는데 보시면 이렇게 기조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에너지와 식료품 값에 많이 좌지우지되는 헤드라인 지수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원적인 물가 지표를 보여주는 이 근원 CPI는 기조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에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준은 이 근원 CPI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이 나올 수 있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PI 지수가 낮게 나오자 10년물 국채금리도 뚝 떨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고요. 헤드라인 기준으로 이 CPI 지수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 6월 달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시절이죠. 이때 CPI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무려 9.1%나 됐어요. 자, 바로 이 지점이 되겠죠. 꼭지를 쳤던 지점입니다. 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CPI 상승률이 3.3%니까 이때 피크를 쳤을 때보다 약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다라는 거. 여기에 있던 게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뜻이죠. 자, 항목별로 그때 그러니까 피크를 쳤던 2022년 6월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매우 높았어요. 그때 유가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여기 보시면 뭐 가스 유틸리티라든지 개솔린이라든지 2022년 6월달이 빨간색 막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5월달 이번 2024년 5월달 CPI 지수는 에너지 가격 하락과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New Cars, UDD Cars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그때 당시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경제가 상승을 하면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신차라든지 중고차라든지 가격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에너지 가격 하락과 신차 및 중고차 가격의 하락이 CPI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주가의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약세가 이 그래프에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가격을 낮춰왔던 테슬라이기 때문에 테슬라 EPS 하락이 자동차 판매량 상승이 있었지만 EPS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근원 CPI는 기조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은 역시나 주거비 CPI 하락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거비 CPI는 빨간색 막대인데요. 실제 월 렌탈료 대비해서 한 1년 정도 후행을 합니다. 파란색 막대가 이때쯤 떨어졌는데 빨간색 막대는 1년 뒤에나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2023년 1월부터나 이 주거비 CPI가 떨어졌는데 근원 CPI가 떨어지는 시점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4개월 연속 이 주거비 CPI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속해서 월 렌트비, 그러니까 주거비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기조적으로 주거비 CPI가 하락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파월 연준 의장은 어느 정도 미국 물가 하락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CPI 지수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장 시작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새벽 3시부터 한국 시간 새벽 3시,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 시간으로는 오후가 되겠죠. 5월달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공개된 점도표는 매우 매파적이었어요. 자, 연준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 좌측편에 보이시는 점도표를 공개를 했었습니다. 2024년 최종, 그러니까 12월 말이 되겠죠. 연말 금리 예상치를 4.6%로 제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연내 금리 인하 한 3차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0.5%포인트나 상향된 점도표를 이번 5월 달에 공개를 했습니다. 6월 달이죠. 6월 달 정정합니다. 0.5%포인트를 상향을 했다라는 건 한번 금리 인하를 할 때 0.25%포인트니까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덜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점도표를 보시면 5.1%가 중간값을 보이고 있어요. 19명의 FOMC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4.75에서 5%로 예상한 사람은 8명, 7명은 5에서 5.25%, 나머지 4명이 5.25에서 5.5%를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간값이 5.1%가 되겠는데 올해 3차례의 금리 인하에서 한 차례의 금리 인하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점도표만 봤을 때는 매우 매파적이었어요. 자, 이에 따라서 내년,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죠. 그 기준금리 전망치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내년 2025년 최종금리는 기존에 3.9%였는데 4.1%로 올라갔어요. 다만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평가를 하기를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간 아침에 발표된 CPI 지수를 의식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점도표는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 정치권을 의식을 했을까요? 어쨌든 지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최근 증시 상승세를 그렇게 싫어하는 눈빛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번 5월달 CPI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자, 오늘 CPI 보고서를 보건대 진전으로 보고 있다. 연준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강력한 비둘기파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역시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확신을 갖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 걸음이나 단 한 번의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더욱더 앞으로 나올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러한 것은 시장이 과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기대감을 높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속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어졌는데 중립금리 수준을 2.6%에서 2.8%로 상향을 한다라고 합니다. 중립금리라는 건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조화를 이루는 금리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준이 목표하는 금리 수준이 되겠는데 이를 올렸다라는 것은 좀 더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적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아진 그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카드에 대해서는 배제하지는 않지만 연준 위원 그 누구도 기본 방향으로 삼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최근에 5월달 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좀 높게 나왔죠. 과열된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그렇게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과열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FOMC 결과가 나오기 전에 5월 CPI 지수 결과가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단 하루 만에 이를 반영한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5월달 CPI 지수가 이번 점도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완화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추후 점도표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 FOMC에서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의 3.1%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완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금리 인하 시점만이 좀 미뤄졌다라는 대목에서 시장을 완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 스탠스는 계속 이어지겠다. 내년에도 뭐 세 차례에서 네 차례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도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 5월 CPI 지수 완화와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이 섞이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기존에 한 40%대까지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61.5%대까지 올랐어요.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 역시 한 75%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연내 금리 인하 한 차례의 가능성은 상당히 확실해졌다라는 게 이번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에서 우리가 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하자 테슬라 역시 오늘 3.88% 오른 177.2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CPI 지수나 FOMC 결과보다도 역시나 내일 있을 테슬라 주총에 더욱더 관심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오늘 크게 올랐어요. 자, 오늘 거의 한 4%대까지 상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새로운 테슬라 목표가를 발표를 했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이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회사죠.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 2029년 목표가를 2,600불로 제시를 했습니다. 무려 현재 주가인 170불대보다 15배나 높은 가격이 되겠어요. 자, 2029년이 되면 테슬라가 1.2 트릴리언 달러의 레버뉴 매출을 만들 것이다. 현재 연간 약 한 100빌리언 수준이니까 12배 정도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매출액이 12배 상승하겠다. 주로 로보택시에서 63%의 매출액을 만들 것이다. 자동차 판매를 통한 매출액은 약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현재는 거의 80%대 2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에비타 마진이 440빌리언이나 나올 것이다. 자, 현금을 440빌리언이나 창출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 돈으로 연간 500조 원 이상이나 뭐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회사로 성장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8.2 트릴리언 달러, 지금보다도 1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 가치의 대부분이 로보택시예요. 88%나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기차 판매 비중과 맞바꾼다라는 뜻이 되겠죠. 현재는 전기차 판매 비중이 80%가 넘는 수준인데 2029년 단 한 5년만 지나면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메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일렉트릭 비아클 전기차 판매죠. 로보택시는 다 아실 겁니다. 휴먼 드리븐 라이드 헤일링. 뭐 이거는 뭐 우버와 같은 서비스가 되겠어요. 여기 휴먼,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다른 식의 로보택시인 것 같고요. 보험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 스토리지, 그러니까 ESS 메가팩 사업이 있는데 이 메가팩 사업이 2%밖에 기여를 안 한다는 뜻이고요. 물론 매출액의 10% 있긴 있습니다만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의 가치에는 자, 이 옵티머스 로봇이 빠져 있어요. 자,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평가를 하기를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 가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예측자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목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가 되겠습니다. 자, 웃기자고 한번 넣어본 것이에요. 테슬라가 향후 2년 이내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년 이내면 2026년이 되겠죠. 그럼 2029년에는 벌써 이렇게 큰 가치를 만들어낼까요? 약간 고개는 갸우뚱해지는 상황인데 뭐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캐시 우드 돈나무 누나가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좀 믿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5년 이내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평가에는 이번 목표가 설정에는 옵티머스가 거의 빠져있다, 최소한의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가정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보택시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풀 케이스 때는 3,100불, 베어 케이스 때는 2,000불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2,000불까지만 올라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Extremely challenging but achievable. 매우 어렵지만 달성 가능하다. 이 돈나무 누나의 2,600불 달성 가능하다라는 보고서에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식 트윗이 되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2019년과 2020년에는 정말 잘 맞춰왔습니다. 2019년 1월 16일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가 2023년까지 267불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주가가 23불이었어요. 한 뭐 11배 정도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를 지켰죠. 테슬라가 2021년 말에 415불까지 올라갔으니까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주가가 43불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4년에 467불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네요. 어쨌든 주가가 415불까지 올라갔었으니까 2020년에 예측을 했는데 2021년에 415불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회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가장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2021년부터의 예상은 좀 엇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아직은 모르죠. 2021년에 예상했던 목표가가 1000불인데 이게 2025년에 달성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년에 테슬라 주가가 1000불이 되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주가가 218불이었는데 이것보다 한 5배 정도는 올라가겠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일단 내년에 1000불에 뭐 테슬라 주가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년 목표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2번이나 목표가를 발표를 했는데 목표가를 발표할 때마다 올렸어요. 다만 2023년, 2024년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약했죠. 이때 당시에는 1년 만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발표했지만 2,000불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다시 한번 크게 올렸어요. 자, 이 로보택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확신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 확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목표가도 올렸고 이렇게 주가가 약한 상황에서도 목표가를 더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로보택시에 많은 것을 걸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고, 자, 이번 밸류에이션에는 셈이라든지 슈퍼차저, FSD 라이센싱, 도조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 개인 주주들의 주총 투표를 독려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2018년부터 해왔던 업적들을 이렇게 다 써놓았는데요. 이것을 유심히 읽어보면 맨 마지막 줄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있습니다. 2024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룩해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여기 보시면 사이버 트럭이 주당 이제 1000대 이상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현재 이 옵티머스 로봇이 매일 공장과 연구소를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빨간색 줄이 의미심장해요. Deployed to Optimus board, performing tasks in the factory autonomously 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 대의 옵티머스가 자율적으로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장에 투입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론 머스크는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테슬라 가치 2029년 가치의 9%밖에 아닙니다. 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 에너지 비즈니스가 전기차의 10배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고, 이 에너지 비즈니스의 10배 가치가 있는 게 옵티머스라고 밝혀왔어요. 자, 그리고 옵티머스는 이미 공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2026년이나 2027년부터는 대량 생산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9년까지 이렇게 테슬라 기업 가치에 기여가 없다라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인 것도 같아요. 물론 2029년이 되어보면 이 돈 남은 누나의 말이 맞는지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는지 드러날 것 같지만, 자, 중요한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 돈 나온 누나의 발언에 이 목표가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테슬라가 2020년까지는 잘 이 돈 나온 누나의 밸류에이션을 잘 맞춰왔어요. 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에 약세가 있어 왔지만, 자, 연내 금리 인하 한 차례 있고 내년에는 세 차례에서 네 차례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의 테슬라 주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공개될 예정인데, 정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예측처럼 로보택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해서 테슬라 주가가 1000불, 2000불 이렇게 달성하는 모습이 2029년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실생활 AI, 리얼월드 AI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 있고, 그러한 리얼월드 AI를 실현시켜줄 디바이스 바로 뭐 자동차, 전기차, 그리고 이 옵티머스 로봇의 기술력과 대량 제조 능력은 테슬라가 또 타의 추정을 불허하니까요. 2029년까지 부지런하게 테슬라를 모아가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주총이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원대한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꿋꿋하게 잘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투자 쉽지 않지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면은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